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국아파트TV의 한석만 박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2탄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금리는 현재 미국 금리가 5.5, 그 다음에 한국 금리가 3.5. 그래서 2024년도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금리의 갭이 약 2%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5.5에서 3% 또는 3.5가 돼야 우리 한국의 금리도 좀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봤어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3.5 또는 그 이하로 인하하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좀 지켜봤죠. 자, 그래서 이제 상반기는 좀 금리가 인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예, 미국 금리가 인하하기 어렵다면 대한민국 금리하고 2% 갭이 있으니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상반기는요 이렇게 봤던 거고요. 하반기에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또한 예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는 부정적인 예측을 해봤고 하나는 긍정적인 예측을 해봤어요. 그래서 부정적 예측은 그냥 그대로 올해 우리나라가 3.5%니까 내년도 그냥 3.5% 동결로 가지 않을까. 2023년도 보면요, 1월 달에 금리를 0.25 인상하고 나서 3.5% 그대로 동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1년간 거의 지속이 됐어요. 그럼 2024년도 또 부정적 측면을 보면 그냥 3.5% 동결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미국 금리에 따라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두 가지죠. 미국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또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엄청 안 좋을 때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긍정적인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이 약 5%로 내렸다면 우리도 좀 내리지 않을까 해서 3% 또는 3.25로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반기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 3탄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가입니다. 예. 자, 물가를 또 알아야 부동산이 보인다. 또 2024년도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 2024년도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추이가 나타날까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측이 적중을 한다면,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로또가 있는데 다음 차의 로또 번호를 제가 꿈에서 그거를 봤어요. 그리고 그 로또를 샀다면 어떻게 되겠까요? 부자 되겠죠? 예, 부자가 됩니다. 그와 같습니다. 워런 버핏이 쓴 책이 있거든요. 스노우볼이라는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책을 아무리 봐도 무슨 얘기한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어쨌든 워런 버핏이 뭘 잘했냐? 미래를 예측을 잘했던 겁니다. 미래 예측을. 자, 그 미래를 예측을 했는데 자기가 예측한 거에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났던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앞으로 돈을 벌려면요 미래 예측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막 전지주, 2차 전지주 막 한참 폭등했잖아요. 지금 다시 이제 하락하지만, 근데 그걸 예측했던 사람들은, 예전부터 초창기에 샀던 사람들은 돈을 벌었죠. 이 코인 시장, 코인도 보세요. 비트코인도 초창기 산 사람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막 3천만 원 찼습니까? 완코인에. 미래를 예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요 미래학이에요. 미래학. 그리고 예측학이에요. 그런데 대충 하면은, 대충 하다간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쓴 책이 있죠. 부동산 잘못 투자하면 쫄딱 망한다. 쫄딱 망한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공부 엄청 하셔야 돼요. 돈을 벌려면요. 그런데 제 유튜브도 안 보고 투자를 한다? 예, 그러다가 쫄딱 망하세요. 그러다가 또 사기 당하시고요. 특히 연예인들 보면 부동산 사기 되게 엄청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의 물가를 아셔야 하잖아요. 그래야 2024년도가 나온다. 예.
자, 물가도요, 갑자기 이렇게 폭등하지는 않아요. GDP 있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폭등하지 않듯이. 자, 보면 2023년도 물가 현황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 자, 3.6%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2024년도 물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연구한 건 아니에요. 제가 연구 안 한 거는 제가 연구했다고 하진 않아요. 논문 뭐 대피라거나 또 논문을 막 복사하신 분들 있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제 거 아니라면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금융연구소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자, 소비자 물가 2.6%다. 2023년보다 물가가 떨어지네? 2.6%니까요. 약 1%가 23년보다 24년도는 1% 떨어지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측대로 저는 흘러갈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성장률은 23년도 1.4%였는데 IMF가 발표한 거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몇 프로? 2.2% 보지 않았습니까? 0.8% 이렇게 이제 상승한다고 보여졌어요. 근데 물가가, 자, 물가가 왜 올랐느냐? 2023년도에 소비자 물가가 왜 3.6% 살상했는지 또 과거를 되짚어 봐야 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2년도 2월에 발발했죠. 자, 그때부터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어요. 또 그때부터 미국이 초금리로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금리를 인상을 시켰고요. 현재까지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은 외부적인 요인이 상당히 또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6%,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러면 이런 물가들이 이제 서서히 오르는 거죠. 자, 그런데 내년도 세계 경제가 안 좋다고 나타나다 보니 지금 겨울철 들어와서 2023년 겨울인데 기름값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기름값 떨어졌어요. 근데 석유값 떨어지니까 저도 굉장히 좀 행복해요. 석유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물가가 안정화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2023년 물가가 전망이 안정화된다 보면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6%로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은 물가하고도 연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뭐죠? 우리가 집을 짓죠. 특히 아파트를 짓거나 집을 지려면 건설 자재가 들어갑니다. 자, 건설 자재는 과연 상승할 것이냐 또는 인하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건설 자재가 2023년도 대비 2024년도는 동일 현상을 유지할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 이유는 자재비와 인건비가 큰 하락 요인이 없어요. 자, 물가가 안정화됐다고 인건비, 다시 말하면 월급을 깎냐 이거죠. 인건비는 잘 안 내려갑니다. 역사적으로 인건비를 한번 올라갔으면 내려가기가 어렵다. 예, 그래. 그리고 항상 우리가 돈이란 것도 가치가 하락하는 거지 돈의 가치가 상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환이잖아요. 원. 지금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재비. 1%가 소비자 물가가 내려왔지만 건설 자재 있잖아요. 자, 건설 자재는 상당하게 현재 고가로 많이 올라갔죠. 3.6%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하면 주로 우리가 이제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폭격을 하는데 많은 인명 피해도 이렇게 나지만서도 주로 이제 폭격을 하면 건물을 주로 옵니다. 벌판에 이렇게 대공포를 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나 빌딩에다가 이렇게 공습을 합니다. 그러면 집이 무너지면 또 그 집을 새로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건설 자재가 많이 필요하겠죠. 철근부터 콘크리트까지 기타 등등. 그와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보세요. 예, 많은 인명 피해도 있겠지만 건물 막 엄청 부서지죠. 거의 폐허 수준입니다. 지금은요 무기가 초초고도화돼 가지고 한 번 폭탄이 떨어지면 아파트가 통째로 그냥 한 동이 사라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또 건설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자재비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면 1%는 물가가 안정은 됐지만, 소비자 물가가 안정은 됐지만 건설 자재하고 인건비는 큰 하락 요인이 없을 걸로 보여진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건설비의 자재비와 인건비가 큰 하락 요인이 없다면 특히 신축 분양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지금 고가 분양 막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 이후에도요. 자, 그러면 2024년도에 그런 신축 분양가가 안정화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23년도와 24년도는 대동소이하게 갈 것이다. 자, 그런데 만에 하나 자재비가 올라간다면 또 이 건축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현재 이제 23년도, 그 다음에 24년도 물가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3년도는 3.6%인데 24년도는 2.6%,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1% 정도는 더 안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부동산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자재비, 인건비가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결론을 내보고요. 사타는 이제 대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까지 할 거니까요. 꾸준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02-3426-0909다. 그 번호로 전화 주시면 부동산 관련돼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